가을이 깊어가는 오늘입니다. 가을은 어떤 색일까요? 높고 파란 하늘빛인가요?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황금들녘이 생각나시나요? 아님 울긋불긋 단풍이 진 알록달록한 색들도 떠오르시나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그려진 가을은 어떤 색인가요? 안녕하세요.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본그림 DJ 성선아입니다. 가을은 모두가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을을 즐기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들고 동네에 카페 편안한 벤치에 앉아서 사색을 해도 좋고, 단풍이 물든 산을 오르는 것도 좋고, 신선한 바람을 느끼며 불멍하는 캠핑도 멋지고, 스카프 자락을 날리며 예쁜 골목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되는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지요. 그런데 하나 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기도 딱 좋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좋은 그림을 감상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기에 정말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별별 미술관에서 가을을 담은 명화 전시회가 열리니까요. 그림을 통해서 가을의 향기를 마음껏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고 만날까요? 노란 은행나무 아래 빨간 우체통이 있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출발해 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셨나요? 그럼 가을 그림 전시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는 바로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죽기입니다. 이 그림이 당연히 나와야지 하고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전에 식당이나 달력 그림에서 늘 친숙하게 보았던 그림입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이발소에 밀레의 그림이 참 많이 걸려 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밀레의 이삭죽기는 1857년에 캠퍼스 위에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추수가 끝난 황금빛 너른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있는 나이든 새 여인이 주제가 되어 그려진 농촌의 풍경입니다. 두 여인은 허리를 바짝 굽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찾고 있죠. 한 여인은 잠시 허리를 펴고 자신이 주운 이삭들을 주머니에 챙기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허리에는 옥양목 소재의 앞치마가 둘러져 있는데 많은 이삭을 주워 담으려고 깊은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녀들의 머리카락은 흘러내려 걸리적거리기라도 할까봐 부드러운 보닛에 쌓여 있습니다. 새 여인들 너머로 뒤로 보이는 풍경에는 엷은 구름이 낀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 높이 쌓인 수확물들이 있고 추수하는 광경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색채로 안정되고 편안한 고전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농장의 인부들은 추수한 밀을 바쁘게 짐수레로 열심히 옮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수로 일하는 여러 여인의 일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뒤로 커다랗게 쌓여있는 밀집 더미는 금빛 아지랑이 속에서 부드럽게 빛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농가 앞에는 일꾼들을 지켜보며 감독하는 말을 탄 지주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여기 주인공인 새 여인들은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해서
추수가 끝난 밀밭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있는 모습입니다. 밀레가 표현하고자 했던 현실적인 농촌민들의 고된 삶을 그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지주의 짐수레 칸에는 거대한 밀집 더미가 쌓여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세 여인의 주머니에 모은 이삭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알 한 알 애달게 주순 이삭인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참 먹먹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밀레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자연의 순리와 그런 자연에 더불어 살고 있는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는 농부의 삶이 가장 종교적으로 바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가장 신성한 일이라고 믿어온 밀레에게 농촌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진실된 그림의 소재였습니다. 밀레는 일찍이 파리에서 그림을 배웠지만 시골 바르비종으로 이사해서 본인 역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농촌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화풍을 가진 농촌 풍경을 그리는 다른 화가들도 불러 모았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을 우리는 바르비종파라고 부릅니다. 밀레는 노르망디의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도 매우 가난한 화가 생활을 경험했기에 농촌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감상적인 연민을 섞지 않고 일하는 농민의 모습을 소박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비루한 농촌의 모습을 주제로 그렸기 때문에 당시 파리 화단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림이란 멋진 영웅의 이야기와 화려한 귀족의 모습이 나오고 역사적이고 교훈을 담아 전통적인 주제로 그려야 되는데 밀레는 그저 평범하고 미천한 농촌의 일상을 심지어 숭고하게 그린 것을 두고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말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화가로서의 큰 영광을 누렸으며 프랑스의 최고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됩니다. 다른 대표작으로 만종, 씨 뿌리는 사람 등이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앞서 소개한 밀레를 가장 존경했던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낮잠이라는 작품입니다.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 풍요로움의 계절이라 그런지 황금 들녘이 배경인 그림을 또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따사로움이 느껴지는 노란 밀밭에 농부 부부가 고된 밭일을 잠시 쉬고 달콤한 낮잠을 자는 그림입니다. 황금빛 가을 들판에서 오전 내내 구슬땀을 흘린 부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휴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농기구도 던져놓고 푹신한 집단의 고된 몸을 뉘고 곤히 잠든 모습이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지금 농부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을 감자 요리를 꿈꾸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밀밭이 펼쳐지며 한쪽 편엔 황금빛으로 높이 쌓여있는 밀집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빛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은 밀밭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입니다. 강렬한 푸른 색감과 붓의 터치감으로 노랑빛 너머로 가득 채워져 있는 푸른 하늘이 정말 멋집니다. 반 고흐가 가장 사랑했던 노란색과 파란색을 아름답게 녹여낸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의 원작이 밀레의 낮잠이라는 사실입니다. 좌우를 반전시키면 밀레의 낮잠이라는 작품과 스케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밀레의 낮잠은 부드러운 파스텔 화이고 방고우의 정오의 낮잠은 유화로 물감의 강렬한 붓터치와 쨍한 색감으로 그려진 차이가 있습니다. 방고우는 생전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자주 똑같이 모사하였는데요. 특히 자신이 존경하는 화가 밀레의 작품을 참고해서 스케치를 정말 많이 연습했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색을 칠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밀레의 낮잠과 정오의 낮잠은 풍경과 구도는 같지만 방고우가 좋아하는 노랑, 파랑을 주로 써서 대비되는 색감과 붓터치가 강렬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잠시 멈추고 달콤한 낮잠을 자는 시골 부부의 모습에서 자연과 순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평화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도 이 가을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두고 잠시 달콤한 휴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힐링하셨나요? 다음 그림 앞으로 가볼게요. 어여쁜 두 소녀가 있어요. 소녀는 손을 턱에 개고 집중해서 책을 보고 있어요. 독서의 즐거움과 두 소녀의 아름다움을 담은 환상적인 작품입니다. 유명한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입니다. 어린 두 소녀가 같이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내었습니다. 작품 속 배경에는 야외의 자연과 햇볕이 풍부하게 밝고 화사한 색채로 표현되어 있고 소녀의 옷감과 표정 그리고 책을 쥔 손의 자세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소녀가 앉아있는 모습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요? 흰 드레스를 입은 금발 소녀와 안쪽에 진분홍빛 갈색 머리 소녀의 배치한 구도는 1892년에 그린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과 매우 비슷한 구도입니다. 책을 뒤적거리는 소녀들은 진지하게 몰입하고 있어요. 길게 풀어진 금빛 머리카락이 목을 장식한 레이스 위로 얌전히 드리워져 있고 소녀들의 상기된 얼굴과 포동포동한 피부는 어린 소녀들의 순수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누아르 특유의 부드럽고 유연하며 풍부한 색채 표현이 이상적이고 순수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절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천사와 같은 소녀들의 표정을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마치 두 소녀들과 함께 책 속의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소녀는 무슨 책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그리도 즐겁게 보고 있을까요?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두움보다는 행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당장의 삶이 우울하더라도 그림은 언제나 밝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철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작품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밝게 빛나고 참 예쁘고 따뜻합니다. 르누아르가 보내는 찬란한 행복의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가을의 독서는 너무 뻔하다고요? 그럼 이 그림은 어떤가요? 조선시대에 풍속화한 점이 있네요. 18세기 조선의 화가 김우신의 대쾌도를 감상하겠습니다. 제목이 벌써 크게 유쾌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단풍이 깊이 물든 가을숲입니다. 술 취한 패거리들이 느닷없이 그림의 가운데로 들어와 활개를 펼칩니다. 갓을 쓴 선비 넷이 뒤엉켜서 딱
봐도 난장판입니다. 가운데 잔뜩 술에 취한 한 사람을 앞과 옆, 뒤에서 세 사람이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보아하니 양반네들 같은데 대낮부터 거나하게 취해서 추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은 홍조와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는 듯 갓은 어디론가 일찍이 내팽개친 채 상투바람에 해롱거리는 가운데 작자가 정말 골칫덩어리인 모양입니다. 잔뜩 취해서 혼자만의 흥취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덜 취한 옆에 친구들은 고주망태가 된 친구를 미느라 끄느라 쌩 고생을 합니다. 정신줄을 놓았는데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뒤에서 떠받치는 친구들은 꼴이 말이 아닙니다. 힘에 부쳐 꼬꾸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얼굴로 밀고 있다가 자빠지는 모양새로 중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 휘날립니다. 단순한 필선만으로도 움직이는 생동감을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건 쭉 늘어선 가을 나무의 표정들입니다. 줄기에 움푹 파인 옹이들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입으로 크게 벌리며 쳐다보는 듯이 그려졌습니다. 영조 당시 금주령이 내렸을 시기의 그림인데요. 이를 어기고 저희들끼리 몰래 퍼마신 술에 취해 양반들이 부리는 추태를 재미있게 풍자한 그림입니다. 단풍이 진 숲속에서 풍자와 유쾌함을 동시에 전해주는 작품인데요. 그림 속에 함께 있다면 매우 곤란할 터이지만 보는 이는 마냥 즐거운 구경거리 같은 작품입니다. 이 가을 서로 쌓인 스트레스를 받아줄 수 있는 편안한 친구들과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리낌 없이 소탈하게 깔깔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이번엔 나도 화가가 되어볼까 코너입니다. 직접 가을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 화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도 감상해 보셨는데요. 나의 가을 이야기는 어떤 형태와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림을 그리라고? 당황하셨나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봄 그림 DJ와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재료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구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큰 도화지를 쫙 펼치겠습니다. 우선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나만의 주제와 주인공을 정해보세요. 가을 단풍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 빨간 우체통, 노랗게 익은 논밭, 그리고 왠지 불쌍해 보이는 허수아비 아저씨, 시골집 담을 삐쭉 넘어 자란 감나무와 주렁주렁 열린 주홍빛 감들, 갈대밭을 걷고 있는 한 여인의 가을바람에 날리는 스카프 자락. 다 좋아요. 나만의 그림 속 주인공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 크기와 위치도 정해보세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디든 좋아요. 주인공이니까 좀 크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나면 이번엔 조연도 필요해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더 느낌을 살려주기도 하니까요. 빨간 우체통 옆에는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 허수아비를 괴롭히는 참새떼들, 조연들도 자유롭게 주인공 주변으로 그려 넣어 보세요. 이제 배경을 멋지게 그릴게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꾸미고 싶으신가요? 솜털 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는 부드러운 하늘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노을이 빨갛게 지고 있나요?
하늘을 칠할 땐 어떻게 칠할까요? 물을 부은 것처럼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게 칠해도 되고, 색다르게 구름은 하얀색 물감을 잔뜩 묻혀서 뭉실뭉실 찍어내도 됩니다. 어울리는 바닥과 배경도 멋지게 그려보세요. 들국화가 넘실넘실 피었나요? 자갈이 자갈자갈 깔려있나요? 낙엽 카펫으로 운치를 더해볼까요? 자, 어떤가요? 멋진 나만의 가을 작품이 완성되었나요? 완성한 작품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더 그려놓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새도 그리고 싶고, 무지개도 그리고 싶고, 떨어지는 낙엽도 그리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노래를 들으며 더 그려보세요. 마음껏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떠셨어요? 힐링이 좀 되셨나요? 그림은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법을 배우는 것이 결코 그림이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세요. 사진처럼 기술적으로 잘 그린 것도 있지만 아이처럼 순수하게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만들어간 화가들이 더 유명해지기도 하고 위대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화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처럼 아주 잘 그리지만 아주 괴상한 그림을 그린 주세페 아르침볼도를 아시나요? 16세기 프라하 궁정화가로 활동한 아르침볼도는 1527년생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화가는 몰라도 그림을 보시면 어디선가 한 번쯤 봤어 할 작품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 과일, 채소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 모습을 표현하는 매우 독특한 화풍으로 유명합니다. 동물, 식물, 과일과 채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관찰해서 그렸는데 매우 독특해서 놀래고 묘사력이 너무 뛰어나서 잘 그린 그림에 감탄하며 2번 놀라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황제의 초상화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작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꽃, 식물, 과일과 같은 특산물을 이용해서 황제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렸는데요. 지금 보아도 일반적인 초상화와 너무나 다르고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텐데 황제가 좋아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보게 될 가을편은 가을에 잘 익은 포도송이와 호박, 버섯, 감자 등을 이용해서 황제의 얼굴과 머리, 모자를 꾸미고 표현한 작품인데요. 과일과 채소들의 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황제의 옆 모습을 얼굴로 구도를 잡았고 덥수룩한 앞과 옆과 뒷머리는 포도송이와 잎사귀로 만들었습니다. 늙은 호박이 모자가 되어 씌워져 있고요. 이마는 양파와 작은 귤, 귀는 버섯으로, 눈은 검붉은 열매, 코는 모가로 그렸고 붉은 볼은 사과입니다. 입술과 혀는 벌어진 밤송이에서 밤이 나오는 것으로 그렸고 귀리가 귀 밑과 석류로 된 턱 위에 수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은 감자, 무, 작은 채소로 꾸며져 있고요. 통나무 몸통으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림의 테두리에는 정교한 식물들이 장식으로 화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상화를 부탁한 황제 막시밀리안 2세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엄벌 대신에 웃음으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사극의 대사처럼 바로 저놈의 목을 쳐라 했을 것 같은데 황제는 아르침볼도가 초상화의 이면에 담아낸 풍요와 번영의 의미를 이해했고
이를 눈속임으로 표현한 그의 재치와 유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무르익고 성숙해지는 풍요의 가을을 담은 괴상한 황제의 얼굴 초상화를 감상하셨습니다. 가을이라는 아르침볼도의 그림을 보고 나니 잘 익은 감과 달달한 밤이 먹고 싶어지네요. 이제 전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핸드폰 앨범 속에 멋진 인생샷 하나 남기셨나요? 19세기 파리와 영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진보다 더 사진같이 그려서 성공했던 화가 제임스 티소의 10월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제임스 티소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의류 사업을 했고 어머니는 모자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 사업을 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뒤로하고 20살 무렵부터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로 갑니다. 명문 미술대학교 에꼴드 보자르에 입학했고 화단에 데뷔하여 주로 당시 파리 사교계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렸습니다. 여인들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잘 그려주어서 금방 명성을 얻었던 그는 아쉽게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에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영국 상류층의 생활 모습을 또 그곳에서도 아주 잘 그린 제임스 티소는 빠르게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 의류업에 종사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패션 감각이 뛰어났던 티소는 섬세하고 화려한 여인의 옷장식과 드레스의 디테일들을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그려냈습니다. 다양한 여인들의 모습을 세련되고 우아하게 포착해서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티소의 작품에는 19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패션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패션 공부를 할 때 제임스 티소의 작품은 학문적 사료로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0월은 황금빛 나무빛이 숲을 이루고 그 속에 검은 드레스의 여인과 강렬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가을 그림입니다. 그림 속 모델인 캐서린 뉴튼은 가을 단풍이 깊어진 숲속 산책길에서 오른팔에는 책을 낀 채 검정색 화려한 프릴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고 하이힐로 낙엽을 밟으며 걷다가 멈춰서 누군가를 향해 돌아보며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머리에 모자부터 발끝에 검은 구두까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노란 참나무 잎을 사그락사그락 밟고 있는 그녀의 검은 구두와 화려한 검은색의 드레스는 색깔의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깊은 가을 속 여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듯한 여인은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방해하지 말라는 듯 돌아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제임스 티소가 애절하게 불렀을 이 여인은 그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딸린 22살의 어린 이혼녀였던 캐슬린 뉴턴과 당시 화가로서 성공해서 사교계 기부인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던 중년의 제임스 티소는 축복받지 못한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들을 둘러싼 안 좋은 평판에 그림 주문이 없어지자 티소는 캐서린 뉴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두 여인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기에 그려진 이 그림은 밝고 찬란한 가을의 색채를 보여줍니다. 절정에 오른 가을이 낙엽을 노랗게 또는 붉게 물들여서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감정을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폐결핵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난 캐서린과는 6년이라는 짧은 사랑이었지만 티소는 그녀를 평생 잊지 못했고 그 길로 영국을 떠나 이후에는 종교에 기이하며 종교와 제작에 매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제임스 티소의 10월이라는 그림을 보면 영원한 사랑이 담긴 세상을 향한 화가의 아름다운 눈길을 느낄 수 있어요. 보는 이의 마음도 정말 촉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가을 누군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이라는 주제로 명화를 감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을의 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더욱 풍성해진 가을 속으로 성큼 들어오셨기를 바라봅니다. 이 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내 마음에 영원히 저장될 사진 하나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따뜻한 눈빛을 담아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봐 주세요. 최고의 작품이 될 거예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 다음엔 더 멋진 전시로 돌아오겠습니다.